뉴스에서는 물가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마트에 가면 장바구니 가격은 여전히 비싸고 외식을 하면 한 끼 가격이 부담스럽고 월세와 관리비, 교통비와 공과금까지 내고 나면 생활비가 줄었다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가는 잡혔다는데 왜 내 지갑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을까? 오늘은 그 이유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말과 물건 가격이 내려갔다는 말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물건이 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서 1만 5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다시 1만 원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1만 500원에서 가격이 조금 덜 오르는 것입니다. 즉, 가격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가 체감 물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뉴스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오른 가격을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됐다는데 왜 여전히 비싸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식 물가와 개인이 느끼는 물가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식료품, 의류, 교통,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서비스 등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항목에 똑같이 돈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을 자주 보는 가정은 식료품 가격 변화에 민감합니다. 외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식당 가격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자동차를 많이 타는 사람은 기름값이 중요합니다. 월세로 사는 사람은 주거비 부담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즉 공식 물가는 전체 평균이고 체감 물가는 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물가 통계를 보고도 누군가는 요즘 조금 나아진 것 같다 고 느낄 수 있고 누군가는 전보다 더 힘들다 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크게 체감하는 것이 외식비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예전보다 메뉴 가격이 많이 올라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음식 가격에는 식재료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료, 인건비, 전기료, 가스비, 배달비, 포장비 같은 비용이 모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식재료 가격이 조금 내려가더라도 임대료와 인건비, 공공요금이 높은 상태라면 식당 입장에서는 메뉴 가격을 다시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식비는 한번 오르면 쉽게 내려오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용실, 숙박, 여행, 수리, 교육, 배달 같은 서비스 가격도 비슷합니다. 서비스업은 사람의 노동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오르면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공간을 사용하는 업종은 임대료 영향도 받습니다. 전기와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곳은 에너지 비용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비용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서비스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체감 물가가 높은 이유는 우리가 자주 사는 물건의 가격을 더 강하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쌀, 우유, 계란, 채소, 과일, 고기, 커피, 점심값처럼 매주 또는 매일 돈을 쓰는 항목이 오르면 사람들은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1년에 한 번 사는 물건의 가격이 내려가도 크게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가격이 내린 것보다 가격이 오른 것을 더 강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이 2% 내려간 것보다 자주 사는 식료품이 10% 오른 것이
훨씬 강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실제 체감 물가는 공식 통계보다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 부담에서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득입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만큼 내 소득이 얼마나 올랐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3% 올랐는데 월급이 5% 올랐다면 실질적인 생활 부담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3% 올랐는데 월급은 1%밖에 오르지 않았다면 생활은 더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월급으로 더 비싼 물건과 서비스를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는 좋아졌다는데 왜 나는 더 힘들지? 라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거비도 체감 물가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월세, 전세대출 이자, 관리비, 공과금, 이 가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 가격 상승률이 낮아져도 월세가 많이 오르거나 대출 이자가 높은 상태라면 가계 전체 생활비는 전혀 줄었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볼 때는 마트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거비와 금융 비용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여행과 휴가 비용도 체감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평소에는 매달 나가는 돈이 아니더라도 휴가철에 항공료, 숙박비, 외식비, 여행 상품 가격, 이 크게 오르면 한 번에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올해는 여행 한 번 가기도 부담스럽다 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가격 상승도 체감 물가를 높입니다. 그렇다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던 상황에서 오르는 속도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분명 좋은 신호입니다. 물가가 계속 빠르게 오르면 가게도 힘들고 기업도 힘들고 금리 정책에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속도가 낮아지는 것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요즘 좀 살만해졌다 고 느끼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료품 가격이 안정돼야 하고 외식비도 크게 오르지 않아야 하고 월세와 관리비 부담도 줄어야 하고 교통비와 공과금도 안정돼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득이 물가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체감 경기는 물가 숫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가, 소득, 주거비, 금리, 일자리가 함께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조금 안정돼도 일자리가 불안하거나 월급이 늘지 않으면 사람들은 경제가 좋아졌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소득이 충분히 늘고 고용이 안정적이라면 생활 부담은 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뉴스를 볼 때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나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 서비스 물가, 외식비, 주거비, 에너지 가격, 소득 증가율 같은 것을 함께 보면 내가 왜 물가를 비싸게 느끼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 가게에서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식비가 가장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세가 가장 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유지비가 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비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즉 체감 물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됐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느낀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품목의 가격이 전체 평균보다 더 많이 올랐다면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가격이 내려가는 것과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가가 3%에서 2%로 내려갔다고 하면
가격도 내려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높아진 가격에서 추가 상승 속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해도 사람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뉴스에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교통비를 지불하고도 월말 통장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이 남는 변화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정말 물가가 좀 안정됐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에서는 AI 기술뿐 아니라 물가, 부동산, 주식, 일자리, 산업처럼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회 변화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